종합병원에서 경비 보안 요원으로 일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100% 실화이고 거짓 없는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겨울에 저는 알바 땡땡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어느 경비 보안업체에 지원을 했고 돌고 돌아서 인천에 있는 어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은 2시간마다의 순찰, 그리고 주차 안내, 응급실 등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그것을 제지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순찰은 순찰 코스에 중간중간 타임 카드를 찍는 손바닥만한 장치가 벽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를 대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곳에 왔는지 그런 기록이 남는 거였죠. 그런 카드기가 병원 구석구석에 20개 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그리고 지나가기 싫은 장소도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가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종합병원은 입원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그렇게 순찰을 돌면서 전부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제가 그렇게 근무를 시작한 지 2달 조금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제 어깨에 누가 올라탄 것 마냥 그렇게 몸이 무겁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몽사몽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이 되어 응급실에서 무전기로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씨, 응급실 입구로 좀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 제지하는 거, 그거 진짜 진심으로 꼭지 돌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후려 갈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암튼 전 에휴, 누가 또 응급실에서 진상이라도 피우는 모양이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서둘러 응급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하고 보니 그때 간호사 2분과 의사 보조원 1분, 그리고 구조원 1분이 저를 보며 무언가를 같이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언가 두꺼운 반투명 비닐로 가득 쓰여져 있다기보단 그저 칭칭 감겨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전 그때까지도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진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이상하게 기분이 좀 꺼림칙했지만 뭐 아무튼 이것도 저의 일이니까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돌면서 직감을 했습니다.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 불과 30여 분 전 뺑소니로 봉변을 당하신 할머님이셨습니다. 여하튼 들것으로 그 시신을 옮겨야 하는데 체구가 상당히 작으신 편이어서 4명이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4명으로는 어림도 없더군요. 나중에 2명이 더 오고 나서야 겨우겨우 들것에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순찰 준비를 하러 저의 근무지로 돌아간 후 새벽 2시가 되어 저는 그렇게 다시 순찰을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찰을 도는 내내 알 수 없는 그 찝찝한 기분이 영 사그라지질 않더군요. 그래서였는지 그날따라 더욱 정적만이 흐르는 그런 한밤중의 병원 안에서 혼자서 순찰을 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심박수도 평소보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찰을 돌고 돌면서 17번째 타임카드를 찍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신병동의 복도를 지나 그 코너를 돌아서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심장이 정말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랄까요.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뭐 할 겨를도 없었죠. 그때 제가 본 것은 20m쯤 앞에서 검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진 할머니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그런 발걸음으로 비상구 쪽을 향해서 지나가더군요. 제가 본 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순찰을 돌 때 분명히 이번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잠궈놨었거든요. 항상 그것을 2번, 3번 확인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있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저의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시간이 지나간 뒤 저는 설마 하면서 조심조심 그 복도를 지나 화장실을 지나서 코너를 아주 조심스럽게 얼굴만을 살짝 내밀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그때 전 속으로 제발이지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문이 잠겨있지 않다면 제가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 사람이면 하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땐 이미 제 영혼의 반쯤은 털린 상태였으니까 말이죠. 암튼 전 아주 조심스럽게 그 비상구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역시나 열리지가 않더군요. 그러자 저희 심장 박동수가 다시 한번 급발라졌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그 이전까지는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직접 본 것만 믿어왔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영적인 존재를 항상 부정하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찰을 마저 돌지 못하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둔 뒤 한동안은 그렇게 그날 있었던 그 일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솔직히 전 제가 그 일을 겪은 뒤로는 누가 귀신 또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말하면 저는 왠지 그게 거짓말 같고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겁에 질리게 되면 입을 뻥끗 하나 못하게 된다는 걸 전 그때 겪어봐서 알거든요. 암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